12 가기 전에 자 등비 수열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원리합계라는 애가 있어. 자 원리합계 뭔데? 원근과 미자의 합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원근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원근과 이자를 계산하는 계산 방법이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리법이라는 애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원리합계라고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원금, 내가 뭐 입금하거나 그 다음에 뭐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거나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A라고 할 거고 이자에 대한 이유를 퍼센트 말고 R이라고 해서 퍼센트를 분수로 고쳐서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기간, 얘는 N, 달, N, 년으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크게 이렇게 될 거고 단리법과 복리법의 차이는 뭐냐? 자, 1회차에 내가 돈을 A를 넣고 1회,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붙었어. 그럴 때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나뉘어. 자, 이자가 어떻게 붙으면 1회차에서 단리법 같은 경우는 이자가 R만큼 붙잖아, 이율이. 그래서 A에 이자가 얼마 붙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 그거 100 곱하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지? A1 플러스 100 원금 곱하기 이율이다, 그지? 그래서 내가 분수로 고쳐놨다 그랬어. 퍼센트가 안 붙었어. 100분에 안 한다고. 100분에 되어 있는 상태야. 따라서 여기 원금에다가 뭐 이자가 어떻게 돼? AR이 붙는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리고 2회차에서 또 이자가 붙을 건데 이자가 어떻게 붙을까? 단리법 같은 경우는 A에 AR 이렇게 붙어있는 앞에 원금이지, 바로 1회차 붙어있는 금액에서 또 이자가 AR이 붙어요. 그럼 이상하잖아. 자, 그럼 이렇게 쭉 가서 N회차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A로 묶어서 1 플러스 R이고 얘는 A로 묶어서 1 플러스 2R이 된 거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 A에 1 플러스 NR 이렇게 붙겠지. 그래서 단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었어. 그때 A에 1 플러스 NR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사용한다, 안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뭔데? 공리법인데 단리법은 그럼 기억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공리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A를 넣었을 때 1회차에 붙어서 어떻게 된다? A에 1 플러스 R로 얘랑 똑같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2회차가 얘를 원금으로 해서 여기 이자가 붙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A에 1 플러스 R이라는 이 금액에다가 A에 1 플러스 R 원금에 이자가 곱해지는 이율이 곱해지면 이렇게 이자가 돼. 그래서 얘를 또 A에 1 플러스 R로 묶어서 계산했더니 제곱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얘네 둘 다 A에 1 플러스 R을 묶으면 1 플러스 R이 또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제곱으로 나와. 그러면 n번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으로 나와지겠지. 그래서 얘가 공리법. 공리법은 어떻게 되는 거다?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자, 얘는 nr로 비율만큼 곱해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거듭 제곱만큼 곱해져. 어떤 금액이 더 커져? 공리 그렇지. 얘가 눈덩이처럼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에서 계산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자 계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만 알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돈 계산하는 거는 어떤 종류가 있냐 봤더니 뭐가 있지? 저금하는 거랑 적금 넣는 거지. 정기 적금이라서, 그지? 적금 넣는 거랑 그다음 뭐 있어? 대출 받는 게 있다, 그지? 그럼 얘네 둘의 차이점 뭘까?
어. 돈이 들어 대출은 돈이 나빠져. 빚, 뭐 대출 받는 거. 그래서 대출의 우리가 납입 방법을 먼저 볼 건데, 납입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자, 일단은 뭐부터? 넣는 기간. 그 다음에 돈을 내가 최종적으로 다 받는 기간을 확인해 봤더니, 언제? 초에 내가 매달 초에 넣어. 매년 초에 넣어. 그리고 받을 때는 언제 받는다? 그 다음 달 초, 이렇게 또 초에 받을 거야. 초에서 초로 받는 게 있고, 뭐 이게 기말고 기수부리한 말을 썼는데 이게 너무 옛날 말에서 지금 없어졌어. 그런 말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에 넣고 말에 받는 게 있고, 말에 넣고 말에 받는 게 있고, 이거는 한 달, 1년 지났겠지. 근데 말에 넣고 초에 받는 게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면, 1월 초에 넣고 내가 이제 12달 동안 넣을 거야. 2년 동안. 매달 초에 넣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언제 돈을 넣어? 12월 초에 넣겠지. 맞니? 12월 초에 돈을 넣고 내가 찾을 때는 언제 찾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1월 초에 찾는다는 얘기야. 왜? 마지막 돈 넣은 시점으로 마지막 돈에 이자가 붙을 때. 앞에 넣은 것들도 다 뭐야? 한 번씩 이자가 다 붙었을 때인 그 다음 달에 찾는다는 얘기야. 다. 그럼 얘는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는 얘기는 1월 1일 날 넣고 12월 1일까지 넣고 언제 찾는다? 12월 마지막 날 찾을 거야. 그러면 12월 1일 날 넣은 거랑 12월 마지막 날 찾을 때 보면 한 달이 지났다고 봐, 안 봐? 하루만 더 지나면 한 달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얘는 한 달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말에 넣고 말에 찾는다는 건 1월 말, 2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돈을 넣었어. 돈을 찾는 건 언제 찾는다? 1월 말에 찾아. 그러면 다 마지막까지 이자 한 달 다 지났지? 이자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12월 말에 넣고 돈을 언제 찾아? 1월 1일 날 찾을 거야. 하루 지난 거잖아. 그러니까 하루 동안 한 달치 이자를 줘, 안 줘? 안 주겠지. 맞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문제들입니까? 하면 얘가 적금에 관한 문제야. 그럼 얘는 뭐에 관한 문제가 된다? 대출, 빚에 대한 문제들을 예를 써서 구할 거라는 얘기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걔네들을 계산해 볼 건데, 자, 적금하고 빚의 차이점만 알면 얘는 다 한 거야. 차이점 뭘까? 적금하고 빚의 차이점 뭘까? 적금이라는 건 뭐가 돼? 만기라는 말을 쓴다, 그지? 자, 만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마지막 돈을 넣고 바로 만기가 돼서 내가 원하는 돈이 돼야 안 돼? 안 돼. 언제 되는 거야? 한 달씩 넣었으면 한 달 뒤, 1년씩 돈을 넣었으면 1년 뒤가 돼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만기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마지막, 맞아. 납입 후 1회의 이자가 뭐 한다? 더 붙은 날이 돼야 만기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렇다면 빚은? 자, 내가 대출, 빚을 내가 갚을 거야. 그럼 12달 동안 갚기로 했어. 그럼 12번째 돈을 갚았어. 그리고 내가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자를 또 내야 돼. 마지막 내가 12번째 돈을 갚으면 뭐 하는 거야? 난 빚이 없잖아. 그치? 이자가 더 붙길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내가 마지막 돈을 갚는 순간 뭐 한다? 끝난 거지. 그래서 얘는 빚은 마지막 납입을 하면 뭐 한다? 끝난 거야. 끝이야. 그지? 끝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자 더 붙어 안 붙어? 이자가 1회 더 붙는다 안 붙는다? 붙지
않는다. 그래 다 갚으면 끝나. 마지막 돈 넣으면 끝이야. 적금은 뭐 해야 돼? 마지막 돈 넣고 이자 붙을 때 기다려야 되지. 근데 얘는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그래서 매일 다 넣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받을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한 달이 지나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맞니? 그렇지만 빚은 어떻게? 넣고 나서 끝이야. 하루 지나서 돈을 계산해도 뭐야? 얘는 이자 붙었어 안 붙었어? 마지막 돈 넣은 거 안 붙었겠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큰 차이점 뭡니까? 하면 무슨 차이점을 가진다? 이자가 몇 회 차이 난다? 0, 1회가 차이 난다. 오케이? 그래서 적금과 빚의 차이는 이자 1회 차이가 납니다 라고 알면 돼.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빚을 계산한다. 뭐 한다는 얘기야?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계 계산을 해보자. 얘가 원리합계야. 실제 얘는 원리합계가 아니다. 원리합계가 아니야. 이자 계산 방법인 거다. 그지? 합계를 구하지 않았어. 원금과 이자에 대한 그런 계산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얘를 갖고 원리합계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내가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저 이유를 가지고 계속 돈을 넣었을 때 총 합산된 금액을 구하다. 합계라고 했잖아. 합산된 금액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일단 적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금은 어떻게 돼? 일단 1회차에 내가 돈을 A만큼 넣었어. 자, 납입하는 돈을 A라고 하고 이유를 R이라고 하고 기간을 내가 N이라고 이렇게 할게. 그러면 1회차에 내가 A만큼 돈을 넣어. 2회차에도 어떻게 돼? A만큼 돈을 넣어. 이렇게 해서 N-1회차에도 A만큼 돈을 넣어. 그리고 N회차에도 A만큼 돈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자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돼? 이자가 한 번 더 붙었을 시점이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한다? 이자가 1회 붙은 시점에서 내가 돈을 찾겠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려면 뭐가 되지? n 플러스 1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원래 이자 붙은 시점.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어서 복리로 계산할 거야. 1 플러스 R이 됐겠지.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어? 두 번. 그렇지. 여기서 한 번 붙고 여기서 한 번 붙잖아. 그래서 두 번 붙을까? 하나씩 다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자, 얘는 뭐 하는 거다? 실제 돈을 넣어놓고 거치한 거야. 그냥 계속 돈을 넣는 게 아니고 돈 넣어놓고 이자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해서 N번 붙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돈 처음 넣어놓은 거에 대해 거치된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계산된 금액이지. 그럼 얘는 뭐야? 하나씩 그 거치된 복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었으니까 뭐가 돼?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계산이 되겠지. 맞니?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 A의 1 플러스 R의 기간이 n 회차니까 n번 이자가 붙은 거 이해됐어? 그럼 얘네들에 대하여 자, 얘네들 다 뭐 해야? 다 더해야지 내가 원하는 금액이 되겠지. 그게 원리합계야. 원리합계라는 거 얘네들 다 더한 거야. 그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일단 얘네들 다 더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때 뭐가 곱해져? 1 플러스 R이 계속 곱해져 안 곱해져? 곱해져. 얘가 1 플러스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다, 그지? 맞니? 네. 그래서 등비수열이네. 그럼 원리합계로 계산하려고 보니까 첫 항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첫 항을 A의 1 플러스 R로 시작했잖아. 네. 그리고 공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1 플러스 R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항수가 기간이니까 어떻게 돼? n번 더할 거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네. 그럼 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온다? 원리합계 Sn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야? 공비 1 플러스 R에서 1을 빼고 첫 항 A의 1 플러스 R에 대하여 공비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렇게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분모가 R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그냥 그대로 쓰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야. 자, 이게 적금이야.
그렇다면 두 번째 자 빚에 대하여 할부금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카드 결제를 했어. 카드 결제를 했는데 나눠서 내가 갚을 거야. 그 결제 금액을. 그럼 나눠서 갚을 거야. 그러면 뭐 3개월 할부 막 이렇게 짧게나 그렇게 하지. 그럼 12개월 할부를 했다. 내가 차를 샀는데 12개월 할부를 했어. 그러면 뭐 이 차가 1200만 원짜리야.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돼? 12개월 할부라면 12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12개월 할부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면 돼? 무이자야? 아니잖아. 무이자란 말이 있어야지만 100만 원씩만 갚으면 되는 거지. 네. 근데 무이자란 말이 당연히 없잖아. 그럼 뭐가 붙어? 이자. 카드 수수료가 이자야. 이자가 붙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1200만 원을 빌려갖고 12달 동안 상환하기로 해서 갚기로 됐어? 은행에 빌렸는데 그러면 12달 동안 갚을 때 내가 100만 원씩만 갚으면 돼?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 때문에 빌려주는 거야? 이자를 받아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금액을 할부금이라고 그래. 할부금 매번 갚아야 할 금액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해됐니? 자, 매번 A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할부를 가지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은 일단 할부금 계산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처음 내가 빌린 원금이 뭔데? 일시불로 만약에 내가 샀을 때 맞아? 일시불에 대한 복리 계산한 값과 그 다음 뭐 한다? 할부금의 원리 합계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도록 가는 A를 구할 거야. 그러면 매번 갚아야 되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할부금을 A라고 하면 자 이율은 R이라고 할게. 그 다음 내가 갚아야 되는 기간은 N이라고 하자. 달일지 연일지 뭐 보통 달이겠지. 자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뭐가 추가가 돼? 내가 처음 빌린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처음 빌린 돈을 뭐라고 해? 처음 빌린 돈 대출금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처음 내가 한 방에 큰 목돈을 빌렸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 목돈 대출금을 A라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이에 대한 일시불로 복리라는 것은 뭘 구하는 거야? 이 대출금에 대한 복리로 계산할 거란 얘기야. 그럼 복리로 계산해봤더니 뭐 나와? A만큼 빌렸는데 얘가 1 플러스 R에 M 제곱만큼 이자가 붙겠지. 네.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실제 갚아야 될 총 금액인 거잖아. 네. 그럼 얘를 어떻게 갚아? 나눠서 갚는다고. 나눠서 갚을 건데 1회차에서 내가 A하고 이렇게 가는 똑같은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자 할부금의 원리 합계는 자 마지막에 이자가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다. 안 붙어. 어떻게 되는데? 얘가 1회차에 내가 A를 갚았어. 2회차에도 A를 갚았어. 이렇게 갔을 때 N회차에 A를 갚으면 끝났지. 그 다음 내가 또 이자가 한 번 더 붙을 때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린다고. 안 기다리니까 여기서 그냥 다 계산할 거란 얘기야 실제로. 근데 여기서 계산하면 좀 불편하니까 바로 옆에 그냥 이자 안 붙은 걸로 계산하자. 그럼 요 앞에는 이자가 몇 번 붙어? 한 번 붙겠지. 거치되어 있는 금액.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몇 번 이자가 붙는 거야? 1 플러스 R에 M 마이너스 한 번 붙겠지. 그럼 얘네들에 대한 총 금액의 합산이 뭐다? 원리 합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첫 항이 같아 달라? 첫 항이 다르다 그지? 네. 첫 항이 얘는 1 플러스 R에 한 번 이자가 붙어 있는데 얘는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그게 차이란 말이야. 원리 합계 계산할 때. 그럼 여기 계산 어떻게 돼? 할부금 계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 뭐만 빼면 되나? 첫 항만 A로 바꿔서 1 플러스 R에 N제곱 마이너스 1 똑같고 밑에 R 되는 거 똑같겠지. 원래 이렇게 계산하면 범위가 다른 게 아니고 기가 함수가 다른 게 아니잖아. 뭐만 다르다?
첫 항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의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 문제는. 알겠니?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와우. 그 다음에 5번. 요번에 나오는 거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인데 연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 자, 연금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를 연금이라고 해? 연금 뭐야? 그 텐시금 같은 거 아닌가? 그치? 연금이라는 건 내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놓고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다 쓰는 거지. 아. 맞아? 그럼 내가 마지막 돈을 받으면 뭐 하는 거야? 끝나는 거잖아. 그것도 다음 달에 갖고 이자 주세요. 이자 받아? 아니지. 그러니까 뭐만 바뀌는 거야? 은행과 나의 입장이 바뀌는 것 뿐이야. 아. 이래서 은행이 나한테 매번 주는 거잖아. 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연금 문제는 뭐랑 같은 문제다? 빚. 할부금 문제랑 어떻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평가라고 해서 현물의 가치야. 사회 시간인가요? 뭐 사회가 연결됩니다. 은행 문제 다 그렇죠. 돈에 관련된 사회랑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 이제 현가가 뭔데? 지금가요? 현재 돈의 가치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물가가 변한다는 얘기지. 맞니? 현재 돈의 가치에 따라 물가가 변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 뭐? 처음에 A, 그 다음 뭐야? 이자부터서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끝났잖아. 맞아? 그럼 얘가 뭐랑 같습니까? 하면은 얘가 뭐랑 같을까? 현재 물가 현금 가치 같으니까 얘가 A가 돼. 얘가 A랑 같아. 그럼 얘는 뭐랑 같아? A. 요 A, 하얀색이. 얘 넘겨서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A가 같아. 얘는 A에 대해서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1제곱과 같겠지.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현금 가치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했잖아. 증액 문제. 자, 증액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보험을 생각하면 돼요. 보험에서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보험 광고를 쭉 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현재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말이거든. 자, 고정금리라는 게 뭐지? 내가 처음에 3만 원씩 보험료 납입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어떻게 돼? 보험료는 3만 원이야. 고정금리야 그게. 그럼 변동금리라는 건 뭘까? 우리 물가가 상승하잖아. 그럼 금리도 어떻게 돼? 상승하겠지. 그러면 내 보험료도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를 겁나 빠른 3배속으로 설명하죠 마지막에. 맞지? 네. 그래서 뭐라고 해? 그 납입.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변동금리를 적용된다. 쭉 이렇게 막 설명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하면 다 보험을 안 들라 할 수 있으니까 광고에서 그렇게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지? 그래서 보험은 맨날 약관이 중요하다 하는 게 그런 거야.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증액은 뭐야? 매번 물가가 오를 거를 반영해서 내가 납입하는 금액을 그 이율만큼 증가시켜서 납입을 할 거야. 증가시켜서 저금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자 하나씩 해보자. 내 1회차에 돈을 넣을 때 A만큼 돈을 넣고 2회차에서 돈을 넣을 때 A에 1 플러스 R로 돈을 넣는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넣어? 1 플러스 이자가 그만큼 금리가 올랐잖아. 맞아? 물가가 올랐으니까 내가 넣는 금액도 어떻게 돼야 돼? 돈의 가치에 맞춰서 올려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쭉 가서 N회차에 돈을 넣을 때 얼마 넣어야 될까? A에 1 플러스.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 돈을 넣겠지. 네. 그리고 찾을 때는 언제 찾아? 이자가 한 번 붙은 N 플러스 1회차에서 돈을 찾을까? 그럼 이 이자가 몇 번부터? 두 번. 한 번부터요.
n제곱이 됐다 그지? 그럼 그 앞에는 이자가 또 한 번 붙어서 a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됐겠지? 쭉 가서 맨 마지막에도 이자 다 계산했던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는 뭐 곱한 거 있나? 없어. 그럼 얘네들에 대한 원리합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냥 얘가 어떻게 되는데? NA 1 플러스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에 뭐만 곱하면 돼? n번 더했으니까 n만 곱하면 되는 애가 나온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자, 얘가 원리합계 문제야.